자, 지금 이 전 세계 증시 상황을 좀 보면 블랙스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블랙스완 상황 이후에 이 강세장이 마무리되는 이런 핵심은 뭐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아주 강세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강세장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금 많이 올라서 이제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블랙스완이 뭐냐? 보시면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검은 백조, 블랙스완이죠. 검은 백조입니다. 백조는 다 하얗죠. 근데 검은 백조가 나와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검은 백조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경제용어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면서 두루 쓰이게 됐죠. 이게 블랙스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상황도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죠. 이 도저히 이렇게까지 이 코로나가 인류를 위협할지 정말로 몰랐다. 그러니까 블랙스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블랙스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언제 그러면 이런 강세장이 끝이 날 것이냐 이런 부분 먼저 좀 알아보면 일단 이 부분을 잘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미국의 제로금리 유지하겠다 파월이 경기 회복이 느려지면은 추가로 금리를 완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경기가 이거 뭐 살아나기가 정말로 힘들죠. 이게 2020년 12월 17일자입니다. 17일자. 그리고 파월이 한참 이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정말로 힘든 상황일 때 작년 뭐 3월 이후죠. 그 언저리에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한 3년간은 제로금리 유지가 될 거다. 올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지금 워낙에 상황이 안 좋죠. 정말로 상황이 안 좋은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업이나 이런 항공업이나 제조업 이런 부분 보면 상당히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돈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제로 금리는 계속 이 제로 금리하고 거기다가 경기 부양책에서 뭐 1,000조씩 풀어버리죠. 1,000조 풀고 또 안 되면 또 풀고 돈을 계속해서 지금 이 적자 경영을 하죠. 각 나라에서 적자를 확대시키면서 적자 폭을 확대시키면서도 돈을 찍어서 지금 이 사회에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상황 때도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죠. 그때 한번 삼성전자로 한번 보시면 2008년도죠.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이때 엄청나게 하락인데 기아차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로 한번 보시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이때죠. 2008년도에 해서 이때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안 좋다 가다가 2007년 이후부터 안 좋게 가다가 2008년도 수준의 말에 정점을 찍었죠. 정말로 안 좋습니다. 그때. 그런 분위기에서 이때 이제 완전히 제로 금리 가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죠. 마이너스까지 금리까지 가고 돈 풀기 경기 부양책. 그때 당시에 뭐 헬리콥터 밴 해가지고 벤 버냉키 지금의 파월 의장의 그런 미치입니다. 이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 밴이랬고 헬리콥터 막 타고 다니면서 돈을 막 하늘에서 뿌려댔죠. 그런 사파가 나올 정도로 돈을 마구잡이로 뿌려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이 부실 채권이죠. 이 모기지니까 주택담보대출 이런 건데 그런 거를 파생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질이 나쁜 것들을 모아서 또 파생 상품 만들고 또 파생 상품을 또 질이 나쁜 것끼리 모아서 또 만들고 해서 막 팔아버리니까 그거를 무조건 이제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그걸 다 사버렸죠. 그렇게 다 사다가 그런 버블이 딱 터져버리면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줄줄이 도민으로 완전히 경제가 박살나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렇게 풀면서 강세장이 시작이 됐죠. 그렇게 저금리에 돈을
이 풀어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시장이 강세를 보였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이제 주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기업들이 돈을 벌게 하고 주식이 또 올라가면 이 개인들이 또 여기서 이제 돈이 또 플러스가 되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이 투자는 이 비율 중에 한 40%가 주식에 들어가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 올라가면 소비력이 생기고 또 소비를 해주고 하면은 기업은 돈을 벌고 이제 이런 선순환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계속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돈을 계속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금리를 낮게 계속 유지하죠.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죠.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면서 이렇게 올랐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가지고 결국 이제 2012년도까지 이렇게 강세를 보였죠. 2009년도 1년, 2년, 3년, 4년 거의 한 4년 가까이 3년 반에서 4년 정도 강세장이 펼쳐졌죠. 자, 그렇게 이제 강세장이 펼쳐지고 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단단한 회사다 보니까 크게 많이 안 내렸죠. 그러고 이제 1년, 2년, 3년, 4년, 4년째가 거의 피크였죠. 2009년부터 하나, 둘, 셋, 넷, 4년 정도, 4년 정도까지 강세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조금씩 조정하는 이런 해도 있었지만 계속 강세장이 지속이 됐죠.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 지금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라고 좀 봐야 되고, 지금 이 강세장이 펼쳐지는 이유가 저금리에다가 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쓰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는 안 좋은 상황이죠. 경기는 또 아주 안 좋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크게 하지 않죠. 인플레 발생이 크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뭐를 뭐 많이 사고 이렇게 하면은 인플레가 발생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금리가 계속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런 환경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 또 1000조 정도 막 풀어버리고, 또 기존에 또 500조 풀고 뭐 1000조 풀고 계속 그렇게 풀고 있죠.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전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블랙스완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강세장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중간에 뭐 올랐다가, 여기도 보면 올랐다가 막 하락했다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여전히 강세장 지속이죠. 오르고 조정했지만 계속 강세 지속인데, 이런 강세장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핵심은 금리입니다. 금리. 핵심은 이제 이 저금리 기조를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 거냐, 그런 부분만 잘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이제 마무리 되려고 하면 이 코로나 상황이 일단 잡혀야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잡힌다기보다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는구나, 그런 부분이 보여야지 이 저금리 기조가 이제 전개가 되죠. 이제 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서 시중에 돈이 넘쳐나죠. 그런 이 통화량이 많이 확장이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많이 올라가죠. 비트코인이 제2의 금이 되면서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주식시장도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전개를 하다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하이퍼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라면 하나 사는데 돈이 엄청나게 비싸게 급등해 버리다, 물가가 크게 올라가 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긴축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전개되기가 좀 어렵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리는 판이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압박이 심하게 돌아온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강세장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금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에 많이 풀어놓은 금리 돈을 이제 금리를 올려서 다시 회수를 해야지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안 나타나겠죠. 지금 이제 돈을 많이 풀었는데 코로나 상황도 어느 정도 이제 잡히고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돈을 갖다가 좀 걷어들이는 긴축 정책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전개가 되면은 이제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좀 이제 돈잔치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씩
약화될 수 있겠죠. 그렇게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봤을 때 거의 한 4년 정도 강세장이 일어났죠. 이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언제까지 갈 거냐. 이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이 될 만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금리가 이제 서서히 금리를 올려도 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좀 보이는 환경이 좀 환경이 좀 나타날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겁니다. 돈 많이 벌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서 장밋빛 소식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이 강세장이 저물어 가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아주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감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좀 다시 올리는 그런 상황이 감지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런 이제 아주 강한 이런 장이 조금씩 약세장으로 접어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그렇게 바라면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아예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 강세장이 언제까지 될까 이런 부분들 구조적으로 이 강세장이 마무리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돈이 완전히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공매도라는 사회 악이 있죠. 이거는 뭐 필요악도 아니고 그냥 악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죠. 공매도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3월 달에 뭐 한다 어쩐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막아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매도들이 워낙에 힘이 세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기업이 돈을 버는데 그냥 일단 내려가 하고 찍어 눌러버리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아주 주가를 왜곡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지금 거의 한 5천 이래 가 있어야 됩니다. 지수가 그 정도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는 이유가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어쨌거나 이 강세장은 이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강세 끝나는 거 아닐까? 그거는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다 잡히는 그런 분위기에 경제가 이제 완전히 살아나는 전 세계적으로 화랑이 되는 중소기업도 살아나고 장사도 잘 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이 되기가 아주 어려운 구조죠. 특히 미국이 기준이 될 텐데 그런 부분만 잘 챙겨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거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셀트리온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라는 이 블랙스완을 어떻게 이런 문제점이 크게 나타났는데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실제로 돈을 크게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죠. 그런 환경에 처해 있고 그 부분이 실현이 되어서 돈을 실제로 많이 버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못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이제 돈을 거의 이 현실화가 된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까지 와 있죠. 그것도 경쟁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지금 독보적입니다. 릴리하고 리제네로는 제껴놓으면 되죠. 미국 거 네가 팔아라 하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전 세계는 내가 다 할게. 글로벌 판권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진입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판매가 되게 되면 아주 큰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돈벌이가 크게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잘 모르겠답니다. 그게 현실화가 되냐 안 되냐 그것만 좀 지켜보면 되겠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